네, 오늘은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요. 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점검을 해드렸듯이 뚜렷한 모멘텀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는 키워드 5가지를 통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열어보죠. 일단은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연기금 투자자들의 매수 행진이 돋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전체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서 2,400억 원 정도였는데요. 집계가 됐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연기금 쪽에서 나온 물량이었습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짚어봐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넉 달여 만에 코스피 500선 돌파했는데 이 의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종목별로도요. 요즘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헬스케어 관련주, 풍력 관련주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이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지수 흐름보다 이 종목 수익률 자체가 워낙 강한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체감 수익률은 오늘 시장의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그 코스닥 지수의 500선 돌파 의미는 좀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500이라고 하는 라운드 넘버에서 뭐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지만 예. 최근에 보시다시피 개별 종목의 움직임들이 정말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이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예. 이 부분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연기금의 매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연기금의 움직임, 두 가지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연기금이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문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개인 투자자들도 많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전문가 그룹의 사람들도 오늘 연기금이 왜 살까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많던가요? 왜 샀을까?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연기금 투자자, 연기금이라고 한다면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왔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때,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사는 걸로 일단은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일까요? 이미 내려올 대로 내려왔다?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일단 채워놓을 물량을 채워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8월이 가기 전에 이제 물량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 산정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네. 나타났을 가능성이 한 가지고요. 그래서 좀 조정을 기다렸는데 월말에 오기까지 조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예정된 물량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라고 어쩔 보여지고 수 없이 있고, 샀다. 예,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연기금의 투자 패턴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기금 자체의 물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상반기에 워낙 ELS, ETF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팔렸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일종의 배리어 형성을 위한 그런 매수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물량들을 월말이 오기 전에 좀 빠르게 채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상황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꾸준하게 좀 조정을 기다려왔는데 조정이 나오지 않자 연기금에서는 이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2시 구간에서 매수가 강해지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런 이 분석에 좀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언급해 주시기를 지금 오늘 코스피 움직임에서 좀 체감 지수가 더 높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별 수익률이 좀 좋았던 것 위주로 해서 오늘은 종목에 대한 말씀 좀 많이 나누도록 할게요. 앞에 키워드로 소외주들의 상승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SKCNC나 한화라든지 뭐 SL, 제일모직 이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던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뭐 확산된다라고 좀 평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 강도나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의 중심에 서 있으나 그들은 예. 아무래도 지수 전체를 움직이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종목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기준으로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별 종목에서의 전반적인 수익률이나 매수 강도는 투신 쪽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투신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매도 관점이었지만 정기전 접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또 일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종목군들, 단기 낙폭이 깊었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기관 매수가 오늘 강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시장의 모습이 펀더멘탈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센티멘탈의 회복이라든지 상대적인 수익률 갭을 메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개별 장세 연장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셨다시피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에서 쫓아가게 되면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수익률이 생각보다 예상에 못 미치는 모습, 연속성이 좀 결여돼 있거든요. 예. 물론 계속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종목은 급등 시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대장주가 쉬어가는 국면에서의 순환매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여전히 투자 전략상으로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헬스케어 관련주들, 또 풍력 관련주들 저희가 전략 좀 짜볼까 하는데요. 역시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역시 비슷합니까? 헬스케어 관련주는 신고가를 이루는 종목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 종목은 순환매 관점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산업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과거 일본의 사례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지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미 2000년대 들어서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기 시작한 국내 인구 구조가 2020년 정도 가면 60살 이상, 65세 이상인 노령화 인구가 20%가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비중이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2050년 정도면은 거의 50% 육박하게 되는. 와. 전체적으로 노령화 인구 자체가 많아짐으로써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약값 비중, 약을 이제 제조하는 데 쓰이는 그런 비중을 보시면 OECD 평균보다 엄청나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약값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 쪽에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과거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이미 확인된 사례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노령 인구들이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러면 사회 보장 비용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 보험 비용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양상. 그래서 이 국민보험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습니다만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부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보험급여를 더 받는 방법,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험급여를 줄일 수 있는 약제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략은 두 가지라고 보여지죠. 상대적으로 약값이 낮은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제네릭 제품들의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그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약제비 비중을 늘리더라도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이 커지고 있는 산업에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골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길은 수출을 뚫는 것인데요. 지금 중국이나 인도 쪽에 전반적인 수익률, 상대 수익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제약바이오 인덱스와 함께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상대 수익률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 대비해서 제약업종도 소폭의 플러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40%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이 갭이 지금 40% 넘게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이 갭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서 이 제약업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북경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해외 진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최근 급등세,
이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서의 매출 증가로 이것을 메꿔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G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종목은 날이 갈수록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신약과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어제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향후 이 헬스케어 산업 성장에 있어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것을 설명하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뭐 휴비치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이 수출 비중이 높은 LG생명과학과 함께 우리가 향후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셀트리온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네. 우리 한미약품처럼 현재 뭐 GSK라든가 북경 한미약품을 통해서 매출 비중을 올리고 있는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 마지막으로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로메드라고 하는 중소형주거든요. 물론 개발권만 가지고 있는 양상이고 이 기업은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이후에 생산은 항상 다른 업체로 넘기는 일종의 특허권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수혜가 좀 많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뭐 휴비치라든지 인터로조 같은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 홀딩 관점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형주와 교차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그 먼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제약주,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방금 전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성장세 돋보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풍력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언젠가는 에너지가 고갈이 될 것이고 대체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각광받겠죠. 그런데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너무 먼 얘기잖아요, 이거는. 먼 얘기이긴 한데 예.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붙은 모멘텀이 한 가지 있죠. 아마 제가 이제 아침에도 방송을 하고 저녁에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 오전에 얘기한 것인지 오후에 얘기한 것인지 저도 막 헷갈리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력과 관련돼서 일본 쪽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본과 연관이 있는 유니슨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라는 말씀드렸고 다른 종목의 모멘텀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본 쪽에서는 원전이 무너진 이후 원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지금 일본의 풍력 연간 설치 용량하고 전망을 보시면 2012년 올해까지는 거의 바닥 수준인데 2014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 부족한 전기 용량을 메우기 위해서 뭐 해상 풍력 같은 것들을 늘리기 때문인데요. 해상 풍력은 뭐 2015년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에서는 시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가정용 태양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단기적인 모멘텀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주 물량을 한 가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풍력의 대장주는 이 베스타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종목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주 물량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이 국내 풍력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태운 같은 경우에도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들 종목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이 풍력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유가가 계속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원재료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 가격이 안정돼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철강 가격은 계속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선행 조건들이라든지 주변 분위기 자체가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니슨을 대장주로 해서 다른 종목군들도 일말의 움직임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유가가 올라가는 것과 풍력 관련주가 잘 나가는 것 이거는 무슨 관계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체에너지의 성장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가 다해가고 있으니까 대체에너지를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석유로 개발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매력도가 거죠.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과거 이제 $140까지 유가가 갔을 때
대체에너지 관련주 종목군들이 꼭지를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러한 조건들이 지켜질 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투자 전략상에서 유니슨과 다른 종목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유니슨은 지금 도시바라고 하는 일본의 계열사로 편입된 상황이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은 후행하거나 그 흐름 자체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좀 투자 전략을 달리 가자. 그래서 유니스는 전반적으로는 아직 긍정적인 관점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보다는 조정을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으로서는 지금 베스타스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태움과 동국 SNC 같은 종목군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부각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내일을 위한 준비도 하러 가야 되겠죠. 오늘 밤 예정된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러 가겠습니다.